페이지 116쪽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제인데 기본적으로 명제를 몰라서 틀리진 않겠죠. 명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합을 배웠는데 집합의 정의는 누구나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구성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르면 명제라는 건 누구나 명확하게 참 거짓을 밝혀낼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4다. 2 더하기 3은 4다라고 물어보면 틀렸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된 명제. 어쨌든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죠. 이건 명제. 요건 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인 명제. 어쨌든 둘 다 명제예요. 오케이? 네. 자, 2x 더하기 5라고 하면 이건 명제야 아니야?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죠.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은 조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조건이 거짓일 때도 있고 참일 때도 있죠. 그럼 그 참인 값들을 모아서 이런 거를 집합 표시로 놓고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 같은 거는 참 거짓이 확실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조건이라는 녀석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으니까 참일 때의 x 값들을 모아서 진리 집합으로 부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명제나 조건은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PQR 그리고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Q로 표현한다가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저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2 더하기 3은 4다라는 명제 P에 부정이 있어요. 부정은 우리가 명제 P의 부정이니까 not P라고 하고 기호로는 물결을 씁니다. 그럼 그 뜻은 2 더하기 3은 4가 아니다. 명제 P의 부정은 not P, P가 아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은 4다의 부정은 2 더하기 3은 4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거짓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되겠죠? 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겠고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갔습니다. 이 부정은 조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알겠지? 그러면은 2x 더하기 3은 5라고 하는 조건 P의 부정은 not P라고 합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3은 5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조건에서는 뭘 계속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진리집합을 따라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진리집합 P는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not P는 P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명제 파트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P면 Q이다 꼴, 요 꼴이 있는데 요거는 구성원이 둘 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 P가 이렇게 딱 요렇게 구성시키면 요 녀석이 명제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x는 2다. x는 2다라고만 딱 보면 얘는 조건이죠. 2일 때는 참, 3일 때는 거짓. 왔다 갔다 거립니다. x제곱은 4. 요거만 딱 보면 1일 때는 거짓, 2일 때는 참. 참 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둘 다 조건이야. 근데 포지셔닝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라고 딱 위치시켜 놓으면 이게 명제로 바뀌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된 거야? 참인 명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도 조건이고 뒤에 있는 녀석도 조건이죠. 그럼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면 이 조건들의 이름을 부여해 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은 우리가 충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앞에 있는 P를 뭐라고 불러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필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Q를 뭐라고 불러요? 이 구조에서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괜찮지? 네. 그리고 우리가 명제니까 참 거짓이 명확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P이면 Q이다라고 쓰면 참인 명제일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일 수도 있겠죠. 가끔 문제 풀 때 보면 요게 두 줄짜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참인 명제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기호가 그렇게 쓰인 거야.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참인 명제일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 풀 때 보면 가끔 두 줄짜리가 있어. 그럼 그거는 참인 명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이거를 물어볼 때 이렇게 써 있으면 앞에 있는 녀석이 충분, 뒤에 있는 녀석이 필요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괜찮죠? 이렇게 읽는 거야. 그리고 이 구조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괜찮지? 그리고 이렇게 쌍방일 때가 있어요. 쌍방일 때가. 자, 이렇게 있으면 x는 0이다라는 조건, x제곱은 0이다라는 조건. 그럼 이건 쌍방이죠. 둘 다 진리집합이 0, 0밖에 없잖아. 이럴 땐 우리가 이렇게 쌍방이라고 놓고 이 녀석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보면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충분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름 붙입니다. 괜찮지? 네.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인트로는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다 들은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수업이니까 그래도 까먹었을 것 같아서 가볍게나마 명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자, 역이대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법,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파트는 문제를 통해서 소개를 할게요. 그럼 페이지 122쪽 가보겠습니다. 지우고 할게. 페이지 122쪽. 자, 명제 784번 말로 읽어볼게요. 자, 기억 2x 더하기 8이 마이너스 x 빼기 1보다 크다. 이 녀석은 명제가 아니죠. 왔다 갔다 그릴 수 있죠. 그럼 1번은 뭐라고 불러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죠. 답이 1번이네. 자, 2번. 6의 약수는 10의 약수이다. 6의 약수는 10의 약수이다. 확실하죠? 네라고 답할 수 있죠. x가 1이면 x 빼기 4는 3이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구조죠. 합격이고요. 두 자연수 a, b가 홀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누구나한테 물어봐도 네, 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명제입니다.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꼭지점의 크기는 서로 같다. 당연한 얘기죠.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제라고 부를 수 있다. 괜찮지? 네, 명제는 누구나 명확하게 참 또는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로 가볼게. 문제 번호 78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건. 소문자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2 크다 X가 3이라고 써 있고요. 조건 Q가 마이너스 3 X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P 또는 not Q라고 불렀죠.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세요. 부정.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는의 반대는 뭐예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겠죠. 또는의 뜻이 A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 녀석의 부정은 A 그리고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녀석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Q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은 not P니까 조건 P의 부정이죠. 그러면은 부등식의 부정인데 크다의 반대가 뭐예요? 왜 말이 없어? 크다의 반대가 뭐야? 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크다의 반대를 작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P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not P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X가 3보다 크다. 그리고죠. 그러니까 그리고니까 겹치는 부분을 쓰는 거죠. 그리고 Q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5 그냥 겹치는 부분을 써야 되니까 지금 납피가 존재하는 게 있어 없어? 이게 뭐야? 왜 이래? 지금 납피를 잘못 썼나? 지금 내가 문제를 P 또는 납Q의 부정을 구하세요. P 또는 납Q의 부정을 구하세요. 바보죠? 내가 이상하게 썼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멍청했어요. 지금 요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까먹었네. 요 뜻이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x가 3보다 작다라고 해서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3보다 작다라는 걸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라는 조건 자체가 AND로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P라는 녀석을 풀었으면 X 마이너스 2보다 큰 X AND X는 3. 근데 이거를 not P로 바꿔버렸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또는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X가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not 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리고 Q니까 저 Q가 그대로 들어가죠. 저 Q가 마이너스 3보다 5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가 지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면 표현법을 다 OR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마이너스 2고 3보다 큰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쓰고 가운데 어떤 표시를 해줘야 돼? 또는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괜찮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4번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네.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거 생각보다 좀 헷갈리니까 잘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점검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유형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의 타이틀이 뭐예요? 진리집합이죠. 진리집합은 뭐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냐? 조건을 OK로 만드는 X값들의 모임, 즉 집합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 문제 790번 가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즉 세상의 전부가 12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1, 2, 3, 4, 6, 12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합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두 조건 P라는 조건은 X가 4보다 작다. Q라는 조건은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고르세요. 다 써야 되네. 자, 1번. 납P니까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개수만 따질게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건 총 몇 개예요? 3개겠죠? 네, 그래서 3개. 2번 가볼게요. 2번. 납Q니까 지금
Q가 AND로 묶여 있으니까 저걸 나타면 OR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2보다 작은 X 또는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근데 여기서 몇 개 들어가요? 2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한 개 포함되죠. 그리고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한 개 포함되죠. 그래서 얘는 2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 P 그리고 Q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4보다 작은 녀석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0보다 작은 녀석의 AND니까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이니까 2랑 4 사이에 있는 건 하나, 둘. 근데 4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2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가보면 납P OR Q. 그러면은 납P면 4보다 작다의 반대는 4보다 크거나 같다고, OR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 OR이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가고 6도 들어가고 12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는 5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4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번도 체크해보고 넘어갈게. 자, 5번 가보니까 P, OR, not Q. 그럼 P가 4보다 작다. 그리고 not Q니까 2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작다,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4보다 작다니까 1, 2, 3, 10보다 크자니까 하나, 12.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많은 진리집합의 개수는 4번이 되겠다.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93번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793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문제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불편하구만. 자, 넘어갈게요. 자, 같이 해보자. 793번 빠르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집합 P의 두 조건, P라고 하는 조건이 절대값 x-a 이고요. Q라는 조건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겠습니다.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P라고 했을 때 P가 되도록 그러면은 여기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Q죠. 근데 질문이 P 그리고 Q. P 그리고라는 건 P에도 있어야 되면서 Q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겠죠. 네, 교집합을 했더니 P가 됐습니다. 이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집합에서 넘어갔을 때 P랑 Q를 교해서 P가 된다는 얘기는 P가 Q에 쏙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풀어내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x-a가 2보다 작다라고 일단 풀어놓고 a를 넘겨서 a-2보다 큰 x가 a 플러스 2다라고 하는 p.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요 정도는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5, 2, 뿔마.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요렇게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수직선으로 얘기를 하면 P라는 조건, P라는 진리집합 A-2보다 크고 A 플러스 2보다 작다가 Q라는 진리집합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에 쏙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건 크로즈고 안쪽에 있는 게 오픈이니까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 A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카운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수는 총 몇 개? 4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유형 4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794번 가보겠습니다. XYZ가 실수일 때 다음 명제 중 참 명제를 고르겠습니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는 0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구조를 보니까 지금 794번에서 알려주고 있는 명제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같아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어떻게 참 거짓 판단한다고요? 진리집합이 진리집합에 들어가면, 포함되면 참, 들어가지 못하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문제에서 앞에 있는 거 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에서의 진리집합은 0이랑 마이너스 1이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진리집합은 0, 1, 꽤 앞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x가 y가 z,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xy, yz. 만약에 xyz의 규정이 실수로만 규정됐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이라고 써보자. 그럼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렇게 곱하면 2죠. 근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틀린 발레를 넣을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아웃. 3번.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and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3이죠. 그래서 x의 가장 큰 값이 1이고 y의 가장 큰 값이 1이야. 두 개를 더해서 가장 큰 값이 2가 되겠다. 당연한 얘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참인 명제는 3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거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96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이 절대값 푸는 것 때문에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에 대한 것도 잘 체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96번 체크해 볼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69번, 96번, 796번 나옵니까? 괜찮아요? 네, 다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유형 5번의 별표요. 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두 개 나와요. 797번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아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참을 어떻게 파악한다 그랬죠? P의 진리집합 P가 Q의 진리집합 Q에 들어가면 이건 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래. 이게 틀린 말이래. 그럼 저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면 간단하게는 P가 Q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를 보이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푸는 팁은 P가
Q가 이런 모양이면 P가 Q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안 들어가는 파트에 있는 원소를 제시해 줘야 돼. 즉 A, B, C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떤 걸로 이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야? A로 증명해 주는 거야. 선생님, 이 D도 Q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 D는 이 P랑 Q의 별개의 원소죠. 저 D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이유, 상관이 없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인 건 포함함을 보이면 되는 거야. 싹 다 들어가야 돼.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거짓을 보이기 위해선 일단 P에는 있어야 돼. 이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게 지금 요 유형 푸는 팁입니다. 넘어가서 797번 보면 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가 다음처럼 구성되어 있대요. 세상의 전부가 U라고 잡혀 있고요. 이만큼을 P, 이만큼을 Q라고 잡혀 있을 때 원소가 A, B, C, D, E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P면 not Q이다가 거짓. 그러면은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눈에 보기 어려우니까 Q의 여집합을 색칠해 볼게. Q의 여집합은 요 정도야. 요만큼을 제외한 모든 녀석이죠. 그래요? P라고 하는 녀석이 주황색에 안 들어가는 걸로 찾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로 찾아야 돼? A라는 원소로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단 P에는 있어야 돼. P에는 있어야 되니까 P의 후보군이 A랑 B죠. A랑 B 중에서 Q의 여집합에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네. Q의 여집합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후보군 A, B 중에서 주황색 부분 Q의 여집합에 안 들어가는 건 B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B다로 증명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요 유형 5번 파트가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올 때 맨날 우리가 참인 것만 생각하다가 거짓인 거 생각할 때 가끔 가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P에도 안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800번 빠르게 체크할 거예요. 800번. (30분) 지났는데 유형 5번 하고 있으면 3시간이면 유형 30분까지 할 수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801번. 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납P면 Q가 참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납P의 진리집합 Q의 여가 Q의 진리집합 Q에 포함되면 되겠죠. 그래요? 요 녀석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P의 여가 Q에 쏙 들어갔다랑 P의 여랑 Q랑 똑같다. 요 두 가지를 다 신경 쓴 상태에서 보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P의 여가 요만큼이죠. 요 바깥쪽이 다 P죠. 그래요? 근데 Q는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게 Q야. 그럼 요 구멍에 뚫려 있는 녀석도 Q죠. 이 Q는 P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 괜찮아. 그래서 1번 Q가 P에 포함됐다는 틀린 거야. 어떤 부분? 요 부분 때문에. 2번 P가 Q의 여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P는 요 경계점부터 이 바깥쪽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Q의 여는 여기서부터 의미하고 있죠. 그럼 요
밴드 부분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 3번 P랑 Q랑 교하면 공이다. P라는 건 여기 경계점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P랑 Q의 교는 요 밴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4번 P랑 Q랑 합치면 딱 Q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P가 이 경계점에서 이 바깥쪽을 다 포함하고 있지. 그 두 개를 합하면 세상의 전부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4번이 동그라미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5번도 체크하고 넘어갈게. P에서 Q를 차하면 P에서 Q를 빼면 요 바깥쪽을 다 살려놓은 거지. 근데 걔가 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의 표현과 그 연산 법칙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했어요. 집합 때.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쉬운 거 할게요. 네. 4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04번. 자, 안 되는 거 있으면 브레이킹 걸어야 돼요. 자, 넘어가서 유형 7번 가볼게. 문제 번호 8번 가보게. 805번 가보겠습니다. 두 조건. P라는 조건이 절대값 x-k가 3보다 작다. Q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 되도록 이건 부등식 문제죠.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을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K보다 큰 X가 3 더하기 K보다 작다라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에 들어갈 수 있냐? 부등식을 그리면 되겠죠. 끈 껍데기 마이너스 2랑 6 사이에 내가 원하는 부등식이 쏙하고 들어갈 수 있냐. 바깥에 있는 게 크로즈고 안쪽에 있는 게 오픈이니까 등호까지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K가 1이고요. K가 3이겠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총 3개가 있습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요 유형 7번이 요 타이틀의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집중 공략이라고 써 있죠. 이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부등식을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부등식이죠. 명제가 10%고 부등식이 90%죠. 근데 우리가 지금 2학기에서 이 문제를 보는데 1학기 때 내용을 끌고 오는 거야. 나와 안 나와? 이거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야. 이 교육부에서 꼭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겹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으로 딥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두세 가지의 개념이 묶여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 문제는 명제랑 지금 부등식이랑 집합 3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개념 3개가 묶여 있으니까 우수한 문항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꼭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극복해내야 되는데 배터리랜다. 상중하를 보니까 상이 그렇게 없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은 모든이나 어떤인데 모든과 어떤은 서로 반대 개념이죠.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이 모든. 모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어떤이라는 건 다 틀리고 딱 한 경우만 오케이가 떨어져도 합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번호 9번으로. 자, 1번. 어떤 소수는 짝수다. 소수 중에는 짝수가 딱 하나밖에 없죠. 2라고 하는 소수가 있죠. 그래서 딱 한 경우지만 어떤이죠. 하나만 맞아도 오케이죠.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참. 자,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3번.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이 x보다 작다. 어떤이죠? 딱 한 경우만 맞아도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2분의 1이라는 어떤 x값에 대해서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다가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경우만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얘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어떤이죠? 어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 당연히 어떤 0 하나는 이 식을 만족하니까 얘도 참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5번 모든. 얘는 다 맞춰야 돼.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유리수다. 모든 무리수의 제곱이, 여기서 무리수를 그냥 단순하게 루트 2, 루트 3 생각하면 안 되죠. 1 더하기 루트 2도 무리수죠. 이 자체가. 이 녀석의 제곱이 유리수가 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니까 아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체크해 볼게요. 11번. (9번) 가볼게요. 자, 유형 9번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814번이라고 해놓고, 이제 아직 P이면 Q이다 꼴이야. 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이 구조를 띠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기본 명제라고 부를게. 이 명제에 역 명제를 구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역 명제는 PQ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Q이면 P이다 꼴의 명제는 기본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역명제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의 역을 구하세요. Q이면 P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명제도 있어요. 이 명제는 기본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2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부정을 취하면 돼요. 저는 not P이면 not Q이다. 이러면 기본 명제의 이 명제를 구한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핵심은 기본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대우 명제를 구하세요. 그러면 대우 명제는 역, 이를 동시에 취한 거야. 즉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취해야 돼.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괜찮죠? 역은 자리 바꾸는 명제, 이는 부정. 대우는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 not Q이면 not P이다. 괜찮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우 명제는 기본 명제와 참거짓을 늘 함께 합니다. 기본이 참이면 대우가 무조건 참. 기본이 거짓이면 대우가 무조건 거짓.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기본 명제에 참거짓을 물음당했어. 근데 기본 명제 갖고 못 풀겠어. 근데 대우를 풀어보니까 참이라고 떨어졌어.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기본도 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선생님, 그러면요, 기본이 참이면 역은 거짓인가요? 그때 달라요.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참이라고 역이 거짓이다 또는 참이다라고 말하기 좀 불편하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져봐야 된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문제 번호 14번 가볼게. 자, 실수 xy에 대해서 xy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중 역이 참인 거. 1번 x는 0이면 xy는 0이다의 역은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xy가 0이면
x가 0이다.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일 수 있죠, 역은. 2번 3x-7이 양수이면 x는 2이다. 2보다 크다 이면 3분의 7보다 크다. 수직선에서 따지면 2보다 크다가 이런 영역인 거죠. 네? 3분의 7보다 크다는 2보다 조금 앞에 있는 3분의 7보다 크다죠. 그럼 역은 포함 관계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는 q가 못 들어가죠. 그 때문에 3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웃이다. 3번 xy가 짝수이면 xy는 짝수이다. 이거의 역을 구하는 거지. 자, xy가 짝수인 경우는 총 4가지야. 아니, 총 3가지야. 짝짝짝 콜 홀짝. 그렇죠? 짝짝 짝콜 홀짝이 짝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홀짝이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되겠죠. 4번 x가 양수 and y가 양수이면 x 더하기 y는 양수이다. 이거의 역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는 100-90도 존재하죠. 100-90이라는 상황이 양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답은 5번이겠죠. 자, 5번 가보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x는 0 and y는 0. 둘 다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거를 필요충분이죠. 필요충분이니까 역으로도 참이 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5번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참거짓을 물어보는데 역이라는 걸 더 추가시켜서 질문한 거죠.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참이다. 네, 16번 체크해 볼게요. 16번. 자, 16번 보니까 대우가 거짓인 명제를 보기에서 고르십시오. 대우. 기억의 명제를 대우를 쓸게. A, B가 유리수이면 A, B가 모두 유리수이다의 대우는 역과 1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A, OR, B가 모두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그렇죠?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A, B가 무리수이면 A 곱하기 B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 녀석이 거짓인 것을 찾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는 각각은 무리수지만 곱하면 무리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해졌다. 라고 생각해서 기억은 나오시고, 니은 AB가 양수이면 A양수, B양수의 반대는 AB가 양수가 아니면 AB는 양수가 아니다. 맞죠? 근데 AB는 양수가 아닌데 AB는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대우를 해도 뭐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건 부등식 그대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억과 니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0번, 유형 10번. 자, 문제 번호 819번 얘기해 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4이면 A가 K보다 작다 또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이다. 그러니까 참일 때라고 되어 있죠. 참이니까 지금 이 구조가 P명 Q이다 꼴의
구조인데 얘가 참이란 얘기는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P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A 더하기 B가 4보다 작다가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해석하기가 조금 불편한가?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아까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무조건 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기본 명제를 딱 증명하려고 마음 먹고 봤는데 뭔가 A 더하기 B가 4라는 상황을 구현하기가 조금 불편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대우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떤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우가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더하기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A 값의 가장 작은 값과 어떤 B 값의 가장 작은 값의 합이 가장 작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한 생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각각에서 나온 가장 작은 값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 편하죠. 네, 그래서 대우로 증명하는 게 조금 더 편했다. 그래서 K-1은 4. 그래서 K가 5라는 값을 가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참입니다라고 딱 찍어줬죠. 기본 명제가 참일 때. 그러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고 믿고 쓰면 되겠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대우를 왜 생각했어요? 기본으로 풀라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어. 딱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럼 기본과 대우가 짝이니까 대우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우로 문제를 푸는 가장 스탠다드한 상황이 820번입니다. 820번. 문제를 보면 명제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5는 0이 아니다이면 x 빼기 a는 0이 아니다. 아니다잖아. 이걸 대우를 치면 OK는 OK다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대우로 증명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 그래서 20번 하나 빠르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오리지널하게 풀라고 하면 되게 어렵지. 그 20번 문제를 오리지널처럼 그대로 풀라 그러면은 막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대우를 딱 써놓고 보면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 생각이. 그렇게 그냥 풀면 될 것 같아. 오히려 이 19번을 조금 받아들여요. 19번. 부등식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대우. 여기서 대우라는 거 못 떠올리면 되게 버벅일 거고 떠올리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거고. 자, 넘어가서 3단 논법. 3단 논법을 옆에다가 꼬리물기라고 써요. 3단 논법은 옆에다가 꼬리물기 그리고 컴마 대우. 3단 논법 문제는 3단 논법 문제는 나는 꼬리물기랑 대우증명법 두 가지를 묶어서 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꼬리물기 이렇게 되는 거야. P이면 Q이다. 나달이면 낫 Q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우를 취하면 Q이면 R이다로 바뀌죠. 그러면 꼬리물기식으로 P이면 Q이면 R이 되겠구나 라고 꼬리물기를 하고 그래서 보기에서 나달이 납피가 되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의 P이면 R에서 대우를 취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식으로. 3단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꼬리물기랑 대우를 계속 접목시키면 쉽게 풀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 가볼게. 자, 문제 822번 가보겠습니다. 세 조건. 납P이면 Q이다. P이면 나달이다. 그러니까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인 거. 꼬리물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대우를 취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물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스트레이트식이 나오는 거야.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랐을 수 있는 거랑 대우로 골랐을 수 있는 거를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1번 not Q이면 P이다. 그대로 골랐을 수 있죠? 2번 not Q이면 not R이다. not Q이면 R이다는 오케이인데 not Q가 not R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아웃이라고. 왜? 미안해요. not R이네. 미안합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썼네요. 미안해. not R. 그러면은 미안해. 네. 그러면은 not Q이면 not R이다가 합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3번 R이면 Q이다. 이건 2번의 대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합격이 될 수 있겠죠. 4번 R이면 not P이다. 이거는 이 구조에 대우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합격. 그러면은 5번을 답이라고 쓰고 R이면 not Q이다. 이건 not Q이면 not R이다의 대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할 수 없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 문법은 꼬리물기랑 대우를 계속 접목시키면 쉽게 풀릴 수 있다. 24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24번 82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명제 중 모두 참일 때 항상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한 글자로 3단 문법을 펼쳐보세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억 지문이 뭐냐면 음악을 좋아하면 P라고 하는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한다. 미술을 좋아한다. 니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음악 나피.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한다, 미술을 좋아한다, R이 체육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달이니까 체육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다음 중 참인 거 그러면은 P이면 Q이고 여기서 R이면 P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꼬리밀기로 R까지 접목시킬 수 있겠지. 여기서 기억 1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역은 무조건 참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2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이것도 역이니까 좀 불편해요. 3번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P이면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Q이다. 이건 기억의 2죠. 그러니까 2도 무조건 참이라고 말하기 좀 불편합니다. 4번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스트레이트 구조에서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자, 5번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not P다. 이거는 딱 봐도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번. 문제 읽었을 때 이런 걸 다 PQR이라고 문자화 시켜놓고 보면 조금 편해요. 알겠지? 한 장 넘겨볼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27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유형 13 가볼게요. 자, 우리가 유형 13 할 때 문제번호 828번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을 충분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필요라고 불렀죠.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이 P이면 Q이다 꼴의 포함 관계로 저걸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번호 자, 하나 가볼게. P라는 조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라고 써 있고 Q라는 조건이 xy는 0이다. 자, 그럼 이쪽은 x도 0, y도 0이죠. 이쪽은 x는 0 또는 y는 0이니까 이쪽이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질문.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이런 구조를 원하고 있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1번 지문은 이렇게 갔으니까 충분 조건을 뜻하고 있죠. 우리는 필요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1번은 아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2번 P라는 조건을 보니까 X가 Y보다 크다. Q라는 조건을 보니까 XZ가 YZ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은 무조건 X가 큰 거야. 그치? 근데 이쪽은 Z가 양수면 X가 Y보다 큰 상황이고 Z가 음수면 X가 Y보다 작은 상황이죠. 얘는 한 가지 상황만 존재하고 얘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 있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우리는 필요 조건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P라는 조건이 XY는 절대값 XY,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X는 양수, Y는 양수. 자, XY랑 절대값 XY랑 똑같은 상황은 플러스 플러스인 상황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상황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쪽은 둘 다 플러스 플러스 한 가지 상황만 존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겠지.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3번에 집어넣었죠. 확인할 수 있겠어? 네, 그래요.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확인 차원에서 4번도 확인해 볼게. P라는 녀석이 X는 1, Q라는 녀석이 X제곱은 X. 그럼 이쪽은 X는 1 하나만 있고 이쪽은 X는 0, X는 1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아니고 5번 P가 XY X는 Y Q는 X제곱은 Y제곱 이 뜻은 뭐예요? 얘는 X는 Y랑 X는 마이너스 Y 두 가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화살표가 포함 관계가 되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필요 충분 질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포함 관계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문제에서 나오고 있다. 아까 서두에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가장 좀 핵심이 된다 라고 했던 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똑같은 얘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29번 체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829번 체크해볼게. 14. 자, 문제 번호 832번 가보겠습니다. 세 조건 PQR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면 화살표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3단 논법화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R이 Q인데 Q가 P로 같다라고 하는 이렇게 3단 논법식 꼬리물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3단 논법 문제랑 똑같아졌죠. 그래요. 기억 P면 Q이다. 이거는 역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거짓,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니은 Q이면 R이다. 이것도 역이니까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디귿 R은 P이다. R은 P이다. 기본에서 참, 리을 not P이면 not Q이다는 이 부분의 대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필요 충분 조건의 참거짓이지만 3단 논법화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를 지금처럼 P이면 Q이다 꼴로 정의 내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넘어갈게. 자, 문제 번호 834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이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왕 필요 충분 조건이랑 진리집합을 묶어서 생각하는 거야.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를 3단 논법화 시키면 지금처럼 되어 있겠죠. 네. 이랬을 때 PQR로 항상 옳은 것. 당연히 P가 Q에 포함되고 그 녀석을 다 품어서 R에 포함되겠다. 이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주 옳은 것은 2번이죠. 2번 보면 P랑 Q의 교가 R에 포함되어 있다. R이 가장 큰 사이즈니까 다 포함하고 있죠. 다 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 니은 1, 2, 3, 4, 5번 중에서 참인 건 2번이라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지?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3단 논법화 시키고 그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묶었어. 어려운 건 크게 안 나왔네. 자, 그러면은 7번으로 체크해 볼게. 이 7번은 집합의 연산법칙을 진리집합이라는 명제랑 합쳐서 낸 거죠. 837번 체크해 볼게. 같이 한번 해볼게. 837번. 자, 문제 번호 837번 가보니까 전체 집합 U의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 QR이 P 차집합 R여 합 Q 차집합 P 공집합의 성립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연산법칙 한번 적용시키면 되겠죠. 우리가 이 차집합을 어떻게 해? A교 B의 여로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P교 R 여의 여니까 R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집합 여기니까 Q교 P의 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봐봐요. 근데 지금 합집합이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덩어리에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합하면 그 녀석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어떤 두 덩어리를 합했어. 근데 첫 번째 덩어리든 두 번째 덩어리든 어쨌든 뭐 하나라도 원소를 갖고 있으면 합하면 그 녀석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이라고 써 있죠. 그 얘기는 공과 공을 합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합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P랑
R이랑 공이래. 그러면 P랑 R이랑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Q랑 P의 열항도 공이래. 지금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P의 여집합에 안 들어갔대. 절대로.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P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지.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Q라는 녀석은 P에 들어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P가 있는데 P 안에 Q가 있고 요 바깥에 R이 존재한다 라는 상황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1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가 Q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건 거짓. 2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P랑 R은 연관성이 없어요. 아웃. 3번 R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이 Q에 못 들어가요. 아웃. 4번 Q는 나달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란 얘기는 나달, 봐.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R의 여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5번 보니까 R이 not Q이기 위한 필요충분. 그럼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과 not Q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이건. 아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잠깐 이 문제가 명제가 안 되는 거야? 집합이 안 되는 거야? 집합 얘기가 조금 불편하게 해석돼서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합집합의 개념이 앞에 있는 덩어리랑 뒤에 있는 덩어리가 각각 공집합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거를 캐치했어야 되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연산법칙으로 좀 이걸 조금 더 간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풀린 거야. 그렇지? 합집합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서 명제라는 파트는 집합과 부등식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형 16번은 다시 부등식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번호 838번 가볼게. 실수 전체 집합의 조건 PQ가 P라는 조건이 x-3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이 절대값 x-7이 K보다 작다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집합을 품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Q가 잠깐 정리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7보다 큰 X는 K 플러스 7보다 구멍이죠. 요게 Q야. 이게 P라는 집합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날개 구조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하나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품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일 때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5겠죠? 안쪽에 있는 게 오픈이고
바깥쪽에는 크로즈니까 등호까지 성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쪽은 3이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인데 등호까지도 성립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K가 4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최종 질문. 자연수 K라고 했죠? 네,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이쪽 상황은 존재할 수 없고 이쪽 상황만 존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수 K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K는 총 몇 개? 1, 2, 3, 4, 4개가 있겠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지. 근데 그 반복하는 툴을 부등식을 계속 써보려고 계속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42번으로 체크할게. 실패구만. 다시 빠르게 가볼게. 자, 문제 번호 842번 가볼게. 세 조건.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이 X가 A보다 작다. R이라는 조건이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을 때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P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not P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R의 여가 P의 여에 속하고 걔가 Q에 들어간다. 이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R의 여집합을 구해보면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R이 B보다 작다죠. 작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나피니까 이거를 나피라는 녀석을 메인으로 써야 되겠죠. 딱 놨을 때 5R이니까 이거를 AND로 바꿔요. 그리고 이 녀석 자체가 AND죠. 그러니까 이걸 5R로 쪼개놔야 되겠지.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3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가 AND로 바뀌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이 P의 여야. 괜찮죠? 이게 P의 여야. 이 녀석이 뭐를 품고 있냐면 R의 여를 품고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품고 있어야 되겠지. B보다 작다를 품고 있어야 되니까 B가 요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노란색 P의 여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B보다 작다를 품고 있고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 Q에 들어가 있어야 돼. Q를 보니까 A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A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품어져 있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거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지? 그리고 B랑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다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B라는 녀석의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라는 녀석의 가장 작은 값은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차하래. 그래서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4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요 P라는 녀석의 여집합 개념만 잘 체크하면 되겠죠? 네.
자, 문제 번호 843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집합 B, 교 B 차 A의 전체여가 A 합 B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 충분 조건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었습니다. 네,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어차피 연산기호를 좀 풀어나가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바꾸면 얘는 B교 A의 여죠. 이 전체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드모르간에 의해서 B의 여 합 A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집합은 교환은 가능하니까 얘를 A 합 B의 여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A 합 A 합으로 분배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묶어내기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A 합으로 묶어내면 B교 B의 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 B랑 B가 아닌 거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쪽은 공이 되겠죠. 그래서 A랑 공이랑 합했어. 그럼 얘는 A인 거야. 그치? 근데 A가 A 합 B랑 똑같대. 이 뜻은 뭐예요? B라는 집합이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문제를 읽은 거야. 집합에서 가져온 배경 지식으로 요 얘기까지 읽었어. 그럼 필요 충분, B가 A에 포함된다. 똑같은 걸 필요 충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습이 안 됐다. 아무리 명제 파트를 풀어도 안 되겠지. 이건 명제가 틀린 거지만 사실은 집합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연산기호를. 자, 넘어가서 유형 18번과 유형 19번의 별표치입니다. 자, 유형 18번과 유형 19번은 증명법이고, 증명법은 우리가 대표적인 박스 문제로 딱 이 구조화 시켜서 나오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한 번씩 따라가 보는 걸로 할게. 자, 문제 번호 유형 18번에 문제 번호 845번 대우증명법 가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845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배수이면 n이 3배수이다. 이걸 대우법으로 하면 일단 스타트로 대우를 써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P이면 Q이다로 놓은 거지. 그러니까 스타트 대우식은 not P이면 not Q이다. 괜찮아? 그리고 일단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배수가 아니다. 즉 n이 3k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규정할 수 있겠죠. 3k라고 들은 게 3배수잖아. 3k 플러스 1이거나 3k 빼기 1, 어떤 데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두기도 해요. 하지만 3k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두면 어쨌든 3배수가 아닌 거죠.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뒀어. 그러면은 n제곱이라는 거는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러면 3, 3은 9,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 k 플러스 1로 규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3으로 묶어낸 3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n제곱이 3배수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절대로 3배수는 아닌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 구조로 따라가는 게 대우법이야. 우린 박스를 채워야 되겠죠. 박스를 채우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박스는 이 논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읽어볼게. 자, 주어진 명제가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배수가 아니다.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배수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n을 3k 빼기 2 이렇게 썼으니까 당연히 기억에 못 써야 돼? 3k 빼기 2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이 박스의 논리죠. 그래서 3k 빼기 2 또는 기억 3k 빼기 1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3k 빼기 2일 때 제곱해서 니은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기억의 녀석을 제곱해서 쓰면 되겠죠. 요거 안 풀어줘도 되죠? 그냥 이거 뻔한 얘기니까 기본 스토리는 잡아놨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를 대우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백 있니? 이것도 한번 해봐. 자, 요거를 대우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요걸 대우법으로 증명해 봅시다. 네. 자, 칠판에 있는 논리를 따라가도 돼요. 다 했으면 다 했다고 제스처를 취해줘요. 가서 읽어보게. 대부분 2로 묶죠. 2배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2로 묶고 2를 안 해줘. 어쨌든 뭐 같은 구조긴 하지만. 야, 이게 대우냐? 여기지? 이게 2지? 정신 안 차려? 네가 쓴 건 이게 2예요. 대우가 아니라. 아, 너무 줄였었잖아. 낫큐이면 나피다라는 거 한 줄이 없잖아, 지금.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내려온 거잖아. n 제곱이, 그러니까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n을 그래놓고 n을 이렇게 놓은 거잖아. 이게 아니니까. 그래, 이 한 줄이 없으니까 좀 식자체가 어색해지는 거지. 이걸 또 2로 묶어놔야지. 이렇게요?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아, 사실 이건 빼기하나 더하기죠. 뭐 어떻게 쓴 거야? 잘 봐. 이게 뿔만 해야 되잖아. 아, 잘 봐. 그러니까 지금 n이 이거니까 그냥 이걸 제곱한 거잖아. 이걸 제곱한 거라고 그냥 이걸. 아하. 이상한 거 쓰지 말고 뭘 쓴 거야, 이 나쁜 녀석아. 알겠어요. 핸드폰 바꾸고 싶어? 왜 그래? 아 이거 교훈이 없어. 아 여기 있어요. n이 어디 있어? 밑으로 쭉. n 2k 빼기 1의 제곱이 n이야? 아 여기 제곱인 거 아니고 제곱인 거.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2로 묶어내는 게 좀 더 이제 뭐 상관은 없어요.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상관없고 여기서 2n 뿔마 1이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죠.
뿔마이, 그러니까 상황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나는 저렇게 썼고 우리 답풀이에서는 하나,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우리 그 책 박스는 3K 빼기 3K 빼기 1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증명할 때는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배수가 아닌 거, 즉 2배수가 아닌 걸 다 표현해 줘야 되겠죠. 아, 그럼 훌륭하지. 야, 그리고 대우를 쓰라고 그랬는데 역으로 출발하면 어떡해. 손 치워봐. 그래. 아야, 머리 아프겠다. 그래, 이게 대우지. 이게 대우야. 이건 역이야. 알았지? 응. 자, 귀류법 가볼게요. 자, 귀류법은 결과만 부정을 한 상태에서 증명을 시작해요. 근데 모순이 나면 원래 게 참. 결과를 부정해서 막 증명을 해갔는데 빠져나왔어. 그럼 원래 게 거짓. 이런 스토리를 갖는 게 귀류법입니다. 자, 문제에서 루트 5는 무리수.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게. 자, 그럼 스타트는 결과만 부정인 거죠. 그럼 루트 5를 유리수라고 쓰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의 반대말이니까 우린 실수해서 생각하는 게 기본 틀이니까 유리수의 반대는 무리수, 무리수의 반대는 유리수. 괜찮죠?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죠. 그래서 A분의 B라고 놓고 A랑 B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 여기서 서로소가 숫자에서의 서로소가 뭐죠? 공약수가 1뿐인 거. 여기서 말하는 서로소는 A랑 B라는 숫자는 공약수가 1뿐인 수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하면 A 루트 5는 B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루트가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제곱을 들어가면 B제곱이 5A 제곱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죠. 그럼 여기서 B제곱은 5의 배수라는 얘기가 나오지. 여기서 B는 5의 배수다라는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정말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대우법으로 이 노란색을 한번 증명해야 됩니다. 대우법으로. 정확하게 쓰려면 그러면은 B는 5K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B제곱을 해보는 거죠. 얘가 25K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1이니까 5 가로 열고 5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B가 5의 배수가 아니면 B제곱도 5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의 대우. B제곱이 5면 B도 5다. 이게 합격이다. 라고 살짝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가 5의 배수니까 B를 내가 5A라고 쓰자. A가 써졌구나. 5C라고 쓰자. 괜찮죠? 네, 그러면은 다시 5C의 제곱이 5A의 제곱이니 25C의 제곱은 5A의 제곱이니 A의 제곱은 5C의 제곱. 여기서 A제곱이 5의 배수이니 A도 5의 배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B도 5의 배수고 A도 5의 배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가 1을 제외하고도 5라고 하는 공약수가 존재해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 A랑 B는 서로수다라는 말에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원래 지문이 참이다 라고 빠져나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경지 쭉 빠져나왔으니까 박스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겠지. 근데 이 논리를 읽어보면 내가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보면 박스 채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뭐 들어가야 돼요? 유리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에는 서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제곱이 5의 배수이면 즉 디귿의 5의 배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아?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울유법 기본푼이에요. 알겠지? 아마 박스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고 아니면 수행평가식으로 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 하는 49번으로 확인해 볼게. 849번. 자, 한번 써볼게. 자기 거랑 비교해봐. 849번 가볼게요. 자,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내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명제가 어떤 명제면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A는 B는 0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류법으로 증명하래. 여기서 결과는 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A랑 B는 0이다의 부정으로 시작해야 되지. 결과만 부정할 거니까. 그러면은 B가 0이 아니다라고 놓고 생각을 하면 얘가 B 루트 2가 마이너스 A 또는 루트 2는 B분의 마이너스 A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이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건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유리수죠. 마이너스를 붙여도 유리수죠. 자,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의 위반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했더니 모순이 발생을 했네. 그러면 원래 게 참이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스토리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자. 자, 이제 우리가 큰 산 하나는 넘었어. 큰 산. 우리가 사실 명제 파트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 게 기본 명제. 뭐 이 안에 뭐 창거지 있고 부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P면 Q이다 꼴이 있고 뭐 그 포함 관계 있고 그다음에 충분 필요 이런 게 다 여기 명제에 들어가 있고 또 안에는 이제 절대부등식 파트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우리가 큰 타이틀로 이제 명제라고 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명제 파트고 이제 넘어간 게 뭐예요? 절대부등식 파트로 넘어온 거예요. 절대부등식은 크게 보면 세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본 부등식의 성질 그리고 두 번째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세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는 막 계산하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면 이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럼 뭐가 어려워요? 이 파트에서
기본 부등식 좀 어려워요. 이건 원론적인 정의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문들을 조금 머릿속에 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옳은 것을 몇 개입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느낌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 여기서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집합 명제를 묶어서 한 파트라고 부를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절대부등식인데 산술기하가 들어갈 땐 좀 어려워요. 막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쯤 되면 이 부분은 많이 풀어서 연습이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기본 부등식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를 좀 보잖아. 여기서 좀 많이 틀려요.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쪽도 어렵고 이쪽도 어려울 때 이 어려운 문제 맞춥니다. 학생들이.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는 거의 손을 못 대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쪽에 조금 힘을 실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좀 리세팅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산술기하 뭐지? 아, 95주 뭐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자, 유형 20번 문제 번호 851번 가보겠습니다.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부등식 증명. 자, 실수 a, b 두 개를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b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이잖아. 그럼 부등식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두 수의 대소관계, 그게 부등식이니까 증명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뭐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어. 그럼 앞에 게 큰 거지. A제곱에서 B제곱을 뺐어. 근데 양수가 나왔어. 그럼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지. 여기서 이제 뿔말을 좀 비교해 봐야 되겠지. 그럼 양수면 A가 큰 거고 음수면 B가 큰 거고. B분의 A를 했더니 1보다 크대. 그럼 분자가 큰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요건 그냥 일반적인 거겠죠. 얘는 루트가 붙어 있다. 그럼 제곱을 해서 빼겠죠. 그리고 뭔가 배수관계나 거듭골이다. 그러면 요 세 번째 방법으로 부등식을 체크하겠죠.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가 지금 51번을 보면 기본으로 풀라는 얘기겠죠. 왜? 뭐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듭이나 배수관계도 아니니까. 됐어? 그러면은 요걸로 내가 한번 상황을 이해해 봐야 되겠다라고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앞에 거에서 ab라는 뒤에 거를 한번 빼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한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정리를 할 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러면은 빼기 3ab라고 놨을 때 뭐 이렇게는 안 썼구나. 바로 그냥 갔구나. 박스를 체크하니까. 그러면 이쪽을 완전제곱식으로 바로 쓰기 위해서 a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서 b제곱을 빼낼 거구나. b제곱을 빼냈지. a제곱 이렇게 썼으면 완전제곱식으로 맞춰 쓴 거니까 4분의 1 b제곱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4분의 3 b제곱을 빼냈어. 그러면 요렇게까지가 a-2분의 1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 실수니까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니까 이 부분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크거나 같겠죠.
뒤에 있는 녀석보다 라고 증명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스 문제를 볼게요. 자, 박스 문제. 처음에 기억 박스가 2분의 1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2분의 1 b 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쓰는 거. a랑 b의 등호 관계는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게 b에 알맞는 말은 얼마겠어? a랑 b가 각각 0일 때겠죠? 그래서 0일 때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0 더하기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뒤에 있는 덩어리가 0이 되기 위해선 b가 0이어야지. 그럼 b가 0이려면 a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도 b도 0일 때가 0, 0이라는 등호 관계가 성립할 때라고 빠져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문제를 봤을 때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 부등식을 증명하는 관계에서는 그냥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나눠서 1보다 크다. 요걸로 풀어야 되는데 루트가 보일 때 많이 쓰고요. 제곱이나 거듭 제곱 관계나 배수 관계일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럼 일반적인 건 그냥 빼겠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유형보다는 21번 유형이 훨씬 빈도수가 높아요. 훨씬 빈도수가 높습니다. 절대값이 붙어있는 부등식 증명. 절대값이 붙어있는 부등식 증명은 기본적으로 제곱으로 증명을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감하게 56번을 시켜볼게. 자, 56번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할게. 자, 56번을 왜 강조하냐면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나와. 빈도수 때문에 3개 다 시켜보는 거예요.